여기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당신 눈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누가 들어오면 어쩌려고요. 그의 뜨거운 입술이 나의 떨리는 입술에 닿았다. 차가운 아이스방 공기 속 숨결이 엉키며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오늘의 사연, 새벽 찜질방 아이스방에서 마주친 낯선 남자와의 생긴 일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더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여러분이 겪었던 아찔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어 볼까요? 2024년 늦가을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모든 것이 잠든 시간. 거리는 텅 비었고 가끔 택시의 헤드라이트만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이곳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낡은 찜질방은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모처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다는 허름한 지하 찜질방. 화려한 외관의 최신식 건물들 사이에 마치 숨겨진 듯 자리한 이곳은 밤의 흔적을 지우려는 자들이 모이는 은밀한 피난처였습니다. 나는 이곳을 도시 소섬이라 불렀습니다.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숨 쉴 수 있는 고독하지만 안전한 은신처. 일주일간 쌓인 모든 피로를 이곳에 던져두고 싶었습니다. 마케팅팀의 주임으로 산다는 건 매일 활기찬 가면을 쓰고 세상에 나를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온종일 고객과 팀원들에게 미소를 강요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외쳐야 했습니다. 목소리 톤은 항상 상큼함을 유지해야 했고 퇴근 후에는 사적인 모임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사회성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잠자는 시간뿐. 하지만 그마저도 천장에서 들려오는 윗집 아이의 밤샘 발소리와 어쩌다 걸려오는 스팸 전화에 도망나기 일쑤였죠. 혼자가 된 지 2년, 남편과의 이혼은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낯선 외로움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했지만 침묵하는 집에서 나를 돌아볼 틈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내비칠 용기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곳.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후끈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쿰쿰한 땀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한 향이었습니다. 수면실을 빼곡히 채운 사람들의 희미한 숨소리, 낮게 울리는 코골이 소리, 찜질방 홀은 여전히 밤의 고요함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나만의 자리를 찾아 구석진 곳에 매트를 깔고 몸을 뉘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피곤한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에 희미하게 비치는 TV 화면의 불빛이 흐느적거렸습니다. 그를 처음 발견한 것은 아마도 3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내가 늘 앉던 TV 앞 벤치, 그 맞은편에 그도 늘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새벽 시간 눈에 띄게 큰 키와 다부진 어깨. 그는 늘 검은색 찜질복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는 시선 한 번 주지 않는 듯 TV 화면만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TV 빛에 그림자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옆모습에서 왠지 모를 고독함이 느껴졌습니다. 묘하게도 나처럼 말이죠.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찜질방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듯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들. 하지만 묘하게도 우리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희미하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요했고 나 또한 고요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모른 척 지나칠 수 있는 투명한 사람들. 어느 날은 몸의 열기를 느끼고 싶어 가장 후끈한 한증막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고 나는 땀이 터져 나올 때까지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수증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문득 그도 저만치 떨어져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흐릿한 수증기 너머로 보이는 그의 실루엣은 마치 오래된 수묵화 같았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를 갈증이 치밀었습니다. 그는 마치 나를 모르는 듯 고요했지만 내 시선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한증막의 열기는 나의 피로와 함께 묘한 긴장감을 증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고 그의 그림자는 열기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후로도 매주 나타났습니다. 찜질방 식당에서 혼자 미역국을 시켜 먹고 있으면 그는 건너편 테이블에서 말없이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숟가락이 멈추는 순간 그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것을, 그리고 나의 숟가락이 멈추는 순간 나의 시선도 그에게 향하는 것을.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그 순간은 찜질방의 소음 속에서도 가장 고요했습니다. 우리의 식사 리듬은 기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수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내 귀에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면실 복도에서 그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늘 한증막 옆에 가장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늘 화장실 가는 길목,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누워 있었죠. 그가 눈을 감고 누워 있을 때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고요한 숨소리가 내 발소리마저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암묵적인 약속을 한 듯 행동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나의 찜질방 루틴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찜질방에 가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마주칠 확률이 높은 동선을 은밀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늘 식사하던 시간,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던 시간, 수면실에서 잠을 청하던 시간, 나의 밤은 이제 그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찜질방 내부를 산책하듯 배회했습니다. 찜질방은 새벽이 깊어질수록 고요해졌습니다. 넓은 홀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복도 끝의 얼음방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등지고 있었고 나는 그의 넓은 어깨와 목덜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고독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를 충동에 나는 그의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얼음방에서 흘러나오는 찬 공기가 등골을 스치며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물병을 기울여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마시던 물병에서 묘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낮에 내가 마셨던 홍차 향이었습니다. 그 또한 홍차를 마시는구나. 지극히 사소한 공통점이었지만
나의 가슴은 의미 모를 감동으로 일렁였습니다. 묘하게도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찜질방의 희미한 불빛이 우리를 감쌌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텔레비전 소리는 배경음악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요했고 나 또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고독한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가 아주 느리게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나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은 희미한 찜질방 조명 아래서도 깊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검은 호수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눈 속에서 나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길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 깊었지만 동시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또한 나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알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에 갇혀 있다는 것을. 그는 차가운 얼음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뜨겁게 나를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남자 향기와 뜨거운 땀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내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곳 아이스방은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와의 거리는 더욱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얼음처럼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볼 뿐. 그의 눈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나의 욕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얼음벽에서 천천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느리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방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의 희미한 숨소리마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심장은 마치 방망이 질하듯 격렬하게 뛰었고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내 몸속의 열기를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 공간은 너무도 차가웠지만 내 온몸의 땀구멍은 활짝 열려 그의 모든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내 안의 모든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도망쳐야 해. 멈춰야 해. 하지만 내 몸은 한치의 움직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린 채 그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나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뒤덮었고 그의 뜨거운 체온이 차가운 내 피부에 스치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전신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나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마치 내 속을 꿰뚫어 보듯. 여기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당신 눈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어 속삭였습니다. 누가 들어오면 어쩌려고요? 나의 목소리는 경고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것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운 얼음벽을 짚으며 나를 가두었습니다. 나의 숨통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달아날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아이스방과 대비되는 뜨거운 그의 손길이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이어턱을 타고 내려와 목덜미를 스치듯 어루만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었지만 온몸의 털이 곤두설 정도로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애써 안돼를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나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고 온몸은 그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붉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뜨거운 입술이 나의 떨리는 입술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아이스방 공기 속에서 우리 둘만의 열기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뜨겁고 아슬아슬하고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키스는 천천히 그리고 아쉽게도 끝이 났습니다. 그는 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그는 미소 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스방의 냉기는 여전했지만 내 몸은 마치 불이라도 난 듯 뜨거웠습니다. 그는 사라졌고 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새벽이 깊었습니다. 나는 찜질방을 나와 차가운 아파트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꿈이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내 입술에 남은 그의 숨결과 내 심장에 남은 뜨거운 그의 온기는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땀으로 끈적였던 그의 채취가 여전히 내 몸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내일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가면을 쓰고 아픔을 숨긴 채 찜질방에서의 그 밤, 아이스방에서의 그 순간은 그저 나만의 비밀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일상은 그대로 흘러가겠지만 어쩌면 가끔 무심코 흘리는 땀 속에서 혹은 차가운 바람을 맞을 때 그날의 뜨거운 숨결과 차가웠던 아이스방의 대비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저 나 혼자만의 미소와 함께 다시 옷을 갈아입겠지요. 그 하룻밤의 아찔한 일탈은 내 일상의 작은 파문으로 남아 나를 흔들고 나를 위로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혹시 경험했던 아찔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